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한성희 지음, 메이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하게 썼는데요. 제가 그 중에 조금 읽어볼게요.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얼마 전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리에 잘 앉아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불안해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하지만 이 엄마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여러 번 지적을 당했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이는 5살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영어 실력이 기대만큼 쑥쑥 늘지 않자 엄마는 학습식으로 유명하다는 영어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그 유치원엔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았거니와 숙제도 많고 테스트도 자주 보았다. 그때부터 아이는 심하게 짜증을 부리고 친구들에게 집착하고 수업 시간엔 딴청을 피웠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학습량이 너무 많고 분위기도 지나치게 경쟁적이었다. 이러다 아이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나는 아이 엄마에게 영어 유치원을 잠시 쉬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선생님, 영어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내놔야 해요. 그래야 수학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저희 애는 이미 늦었죠. 지금도 피아노, 논술, 수학, 중국어 학원 때문에 영어 수업을 최선으로 잡아둔 거예요.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어요. 결국 아이는 없는 시간을 쪼개 놀이치료를 받으러 몇 번 오다가 말았다. 아마도 다른 학원 스케줄에 밀렸으리라. 40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부지기수로 보아왔다. 불안한 부모는 이 길이 아닌가 싶다가도 남들보다 뒤처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그러면 아이는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와 비교로 인해 마음이 병들게 되고 급기야 부모와의 사이도 틀어진다. 게다가 최근 들어 마음이 아파 병원을 찾아오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아이가 어릴수록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0살쯤 되어 참을성이 부족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등 감정 조절 문제로 진료실을 찾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학교와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려서부터 받은 과도한 인지교육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릴 때 부모, 선생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감정 조절 능력과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학습 동영상을 보고 학습지를 푸느라 그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언어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또 사고력은 월등하지만 문제 해결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아 시절에는 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은 용감하게 세상을 탐험해 나간다. 그러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도 함께 자란다. 그런데 지적 성취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나이에 자라야 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땐 영재의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점점 더 커 나갈수록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긴다. 성장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뒤늦게 자라려면 마음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릴수록 지적 성취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부분들도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네, 좋은 글이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부모와 아이가 나이 들어서까지 잘 지내는 방법은 딱 하나다.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체가 자신일 때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하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야 그 밥이 맛없어도 후회를 덜한다. 자기가 선택했으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강하고 나쁜 상황에 처해도 어떻게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많은 아이가 이와 반대로 자라고 있다. 부모가 짜놓은 학원 스케줄을 따라 이리저리 몸만 움직인다.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해야 한다. 수동적인 삶은 불안과 분노를 일으킨다. 부모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자신이 꼭두각시처럼 느껴진다. 즉, 자기 존재가 소멸해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느 순간 부모로부터 마음을 걸어 잠근다. 부모 눈엔 지나갈 반항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다. 그러므로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을 하거나 말을 해도 아무런 대꾸를 안 하면 그때 부모는 아이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잔소리를 줄이고 관심도 줄이고 좀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한다. 부모로선 매우 힘든 일인 것 잘 안다. 하지만 이때에도 부모가 하던 대로 행동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된다. 아이는 부모를 자기 삶에서 아예 삭제해버릴지도 모른다. 부모와 아이가 나이 들어서까지 잘 지내는 방법은 딱 하나다. 부모는 자기 삶을, 아이는 아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 모든 교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독립이다. 그런데 독립 연습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요하다. 아무 말 않고 가만 놔두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한없이 걱정되는 게 보통의 부모 마음이다. 하지만 아이를 평생 책임져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답답하고 불안해도 아이가 스스로 부딪혀서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경험을 자꾸 늘려나가야 한다. 또 부모도 스스로 아이가 제 인생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믿기 어려워도 자녀 교육에서 아이를 믿어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벌써 40이 된 딸에게. 한성희 지음 메이븐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작가는, 이 정신과 의사는 40이 된 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편하게 적었지만 일반 학부모들이 명심하고 지켜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글들이 참 많은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